이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 이제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또 이제 인천 전반적으로 재개발을 어떻게 보시는지, 정보나 이런 거는 어떻게 얻으시는지 사장님 입장에서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도시정비 사업 추진이 있고요. 네. 이 자료는 인천광역시청 사이트에 들어가면 네네. 이제 찾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인천 관련되어 있는 자료가 전체 다 이렇게 다 나옵니다. 오, 대박. 네, 그래서 이런 걸 보시고 네. 투자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가 있고요. 네네. 단계별로 여기서 피가 계속 붙게 됩니다. 아, 그렇죠. 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관리 처분이 나면 입주권을 사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래서 단기간에 이제 네. 상속분을 이제 먹고 나오겠다 이런 네. 분들도 계십니다. 이런 곳을 참고해서 재개발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정비구역 지정 후보지 1차, 2차 저게 있는데 저게 뭔가요? 후보지? 네, 이게 도시정비 사업은 네. 기존에 추진해 왔던 것들이 있고 네네. 또 매년마다 후보지를 정합니다. 아. 지자체별로 조금 차이는 있는데 네. 시민들이 많이 참여해서 후보지를 추천하는 경우도 있고요. 네. 또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우리 지역을 지정해달라 해달라. 이렇게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네. 그렇게 해서 후보지를 선정을 하게 되는데 네네네. 후보지로 선정이 되면 앞으로 이제 그 지역은 네. 후보군으로서 아무래도 다른 지역보다는 앞서서 지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투자할 때 네. 이런 지역을 눈여겨보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뭐 미추홀구에는 어떤 데가 후보지가 됐죠? 미추홀구에 보시면 여덟 군데가, 그러게요. 후보지 1차, 2차가 있는데 네. 1차가 아무래도 더 빨리 되겠죠. 아, 그래서 네네. 이런 지역을 네. 보시되 네. 옆세권과 가깝고 가깝고, 어느 정도 면적이 되는 이런 지역을 선정해서 네네. 싼 값에 경매로 산다고 하면 베스트겠네요. 성산이 가장 높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말씀해주신 게 사업 시행 인가 이후에 사는 게 좀 안정적이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조합 설립이 되면 어떠한 사유로 인해 갖고 네. 빨리 진행이 안 되는 경우들이 좀 많습니다. 아, 네. 율목동을 예를 들었는데 여기도 가보시면 아시지만 위치는 되게 좋아요. 역 바로 앞이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 문화재 같은 것들이 있어요. 아, 그래서 문화재 같은 것들이 나오게 되면 소리 방안 같은 것도 그쵸. 다 마련을 해야 되고, 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 어떻게 지연되는 경우도 있고 주변 환경이 개발이 덜 돼서 한꺼번에 하려는 경우도 있고 이래저래 시간이 하여튼 지연됩니다. 네네. 조합 설립에서 사업 시행 인가가 낮다. 그럼 이 사업은 무조건 가는 거니까 그쵸. 조금 자기가 덜 먹더라도 덜 먹더라도. 이때 들어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시간을 더 단축하겠다. 그러면 관리 관리 처분이 처분. 나면 그 다음 단계는 이제 멸실이니까 퇴거하고 멸실입니다. 그러니까 그때에 입주권을 사서 들어가는 방법, 시간을 좀 단축하는 방법이긴 하지만 수익률은 떨어지죠. 떨어진다. 예. 단계가 지날수록 그렇죠. 예상 수익은 떨어진다는 얘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추홀구 지금 재개발 현황은 좀 어떤지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이게 미추홀구에 보시면 네네. 착공이 착공. 들어간 겁니다. 네. 착공이 들어갔으니까 이건 네. 입주권은 사실 수가 있는 거죠. 아, 그럼. 관리 처분이 된 곳들도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 도화. 도화일구역 같은 경우에 네. 관리 처분이 됐죠. 됐고, 네, 주안역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있고 어. 여기는 세대수도 한 2,000세대, 네. 2,500세대 오, 정도 되니까 맞네. 그렇게 작지는 않아요. 입주권이 간혹 나오니까 네. 이런 것도 이제 투자로서는 네. 괜찮고 더 1구역 같은 거 입주권 지금 뭐 예상 피가 어느 정도 나와요? 8사 같은 경우에는 한 7천, 7천. 그리고 5구 같은 경우에는 한 5천 정도. 그게 가격이 뭐 떨어진 거예요? 지금 어떤 건가요? 그것이 좀 올라온 거죠. 아, 오른 거예요? 지금 작년 말 같은 경우에는 8사 같은 경우에는 한 4, 5천. 4, 5천이었는데. 네. 그 다음에 5구 같은 경우에는 한 3, 4천 때까지도 그것도 거래가 안 되네. 됐으니까 몇 천 상승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서울 쪽에 아파트 값이 올라가면서 이쪽에 피도 그러게요. 당연히 상승하는 진짜. 효과가 있죠. 부평역 쪽에 있는 십정동 같은 경우에도 네네. 우리가 비슷한 곳이 있는데 여기는 피가 1억 정도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부평이라. 네. 그리고 아까 저희 오다가 그 미추 1구역 지금 공사 멈춘데 파라곤 있잖아요. 거기 상황 현재 어떤 상황인지 거기는 아시나요? 공사가 착공이 됐기 때문에 계속 될 겁니다. PF가 다 일어났기 때문에 네네. 안 될 수는 없고요. 사업은 진행될 그쵸. 거고 도화 1구역 같은 경우에도 한 1년 정도 늦어졌거든요. 코로나 이후에 사업이 바로 시행된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PF 자금이 조달이 안 되는 경우도 됐고. 있었고 너무 또 조달 금리가 높기 때문에 그쵸. 사실상 한 2년, 3년 지연되는 효과는 가져오는 겁니다. 공사비도 많이 인상이 올랐고, 됐잖아요. 그쵸. 공사비가 거의 50% 정도 상승이 됐거든요. 네네. 전에 1억 부담하던 사람이 1억 5천 부담해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데 대한 조율도 필요하고 이러다 보니 공사가 지연되는 경우가 지금 다반사고 그러게요. 앞으로 나올 물량이 그만큼 줄어든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물량들이 많이 늘어나서 올해도 입주 대기 물량들은 수도권에 좀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물량들이 많은 지역은 또 가격을 끌어내리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주의해서 잘 보셔야 돼요. 이 나홀로 건물들이 많고 네네. 그런 건물들은 상승이 거의 미미하기 때문에
좋은 지역에 좋은 층, 좋은 향 이런 것들을 잘 골라서 선별해서 네. 경매에 들어가신다고 하면 네, 수익률은 괜찮을 걸로 생각됩니다. 그럼 상임 보시기에 인천이나 뭐 미추홀구나 괜찮을 것 같은 재개발 구역 추천해 주실 만한 데가 있나요, 혹시? 지금은 역 주변으로는 네. 별로 없습니다. 아, 없고. 역 주변으로는 지금 단계로 들어갈 네. 만한 곳은 없고 네. 관리 처분이 됐거나 착공이 되는 지역은 도화역 옆에 있는 도화역, 지역, 도화 1구역? 예, 도화 1구역도 있고 네. 전도관, 전도관 네, 구역? 네, 전도관 구역도 있고 착공이 됐죠. 됐고, 예. 근데 도화 1구역은 착공은 안 됐는데 입주권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원주민이 한 1000여 세대 네. 정도 되고 나머지는 이제 유스테이를 하고 가져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물량이 풀리질 않으니까. 네. 그리고 나머지는 역에서 많이 떨어져 있는 있고. 지역. 아, 네, 그래서 그렇구나. 우리가 투자하기에는 썩 좋은 지역은 아니라고 봐야죠. 그의 재개발 재건축은 앞으로 어떻게 보세요? 재개발 재건축은 좀 신중하셔야 돼요. 이거를 사기는 샀는데 네. 팔려고 하니까 안 팔려. 그러면 낭패가 될 수 있잖아요. 그쵸. 그리고 앞으로 분양 가격이 별로 떨어질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죠. 분양가는 계속 오르겠죠. 분양가가 떨어지지 않으면 거기를 살만한 자금력이 있는 사람들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인천 같은 경우에는 동부, 중구 같은 경우에는 노인분들의 비중이 굉장히 높아요. 거기 살던 젊은 분들이 서구나 다른 지역으로 다 빠져나갔단 그쵸, 말이죠. 그쵸. 그럼 그분들이 다시 여기서 재건축을 했어요. 재개발을 했어요. 그럼 살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쵸. 그럼 누가 받아줄 거냐는 거죠. 매물을. 예. 투자 적기를 잘 몰색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 짧게 먹고 나오는 방법을 택하시든지. 짧게 단기에. 네. 또한 미추홀구 재개발 재건축도 우리 사장님 전문이시니까 뭐 상담하실 거 있으면 언제든지 네, 상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시청자분 끝인사 한번 해주시죠. 네. 내년에도 대박 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25년 모두 대박 나시길 바라겠습니다. 대박!